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 TV가 공동 기획한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이슈 특별한 희생의 정당한 보상을 토론회 진행을 맡은 지역배입니다. 네, 오랫동안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기 북부의 개발은 지금 또 다른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앞으로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말로 경기 북부를 언급하며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 북부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힘을 실을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중순이었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있니? 네, 세 번째 주제 토크, 특별한 보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부가 계획한 특별한 보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경기도에 대한 7대 공약과 15대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건데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북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인데 경기 테크노밸리에 경기 북부에선 고양과 양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등의 K-컨텐츠 핵심 산업 기반 강화란 내용이 있네요. 3번은 철도 지하화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인데 GTX A, B, C 및 연장 노선에 차질 없는 그런 추진, GTX D, E, F 단계적 추진 및 GTX 플러스 적극 검토, 그 외에 KTX, 파주죠. 또 SRT 연장 운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은 전체가 경기 북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공약 아래 DMZ 생태 관광 협력 지구 개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통한 주민보상 신속 추진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 주민 국가 지원 확대, 경기 북부 국가주도 산업과 SOC 대개발, 평화 경제 특구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4가지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 공약에 경기 동부권이 나옵니다. 경기 동부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경기 동부 경제적 기반 확대 및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봐야 할 게 선거 유세 때 나온 각 시군에 대한 공약인데요.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전의 공약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한 4명의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이제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경기도 의원 고준호입니다.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정부 공약에 대한 100점 만점의 평가 점수를 주시고 또 의견을 또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그 평가를 저는 점수로 하자면 좀 후하게 8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8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계획에서 그 경기 북부 평화 경제 기반 조성이나 기회발전 특구 지정 그리고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매우 반가운 내용입니다.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반환 공여지, 미반환 공여지에 관한 부분이 핵심 아젠다이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상패 산업단지의 개발 이런 등등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것은 동천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건가요? 네, 예.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내용. 지금 수도권 최북단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소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 관광 특구 확대 개발 계획이 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관광 인프라 개발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덕정령까지 계획되고 있는 GTX 시노선이 동두천 연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네. 교통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청년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GTX 시노선을 동두천 연장을 확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동천시는 수많은 빙상 인재를 그동안 이제 양성했습니다. 지금도 중고등학교에 빙상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빙상 스포츠의 메카인 지역을 살려가지고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을 동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내용에 빠져 있어서 동두천이 대한민국 빙상 도시로서의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꼭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 것이 시민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더 이상 동두천시가 참아달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제, 재정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뒷받침할 때만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진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할 때 저는 이 80점을 드린 이유가 그러한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그 상징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어떤 희망을 조금 더 담으면 이제 100점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윤 의원님. 예, 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100점 만점에 한 40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엄청 박하게 해주셨네요. 이유가 있죠. 우리 네. 경기 북부의 큰 틀 과제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천을 비롯한 지역의 핵심 공약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이 공약들을 내세워서 사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후보 시절의 공약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쉽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DMZ 적경지역 개발이라든가 우리 평화경제특구 지정,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큰 틀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다음에 AI 연구단지 조성 같은 우리 첨단 산업 과제도 담겨 있어서 우리 경기 북부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환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더 큽니다. 포천만 보더라도 대선 당시 약속했던 GTX G노선 신설이나 4호선 포천 연장 같은 철도 인프라 공약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광, 체육, 인프라 확충 같은 생활 민착형 사업도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천은 우리 접경지역 가운데서도 철도망이 전무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중첩 규제가 네.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군 유지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포천시는 육군단 부지를 기회발전 특구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환 방식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동안 포천 시민들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한다면 우리 요즘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한 무상 양여 적용 방안이 좀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내 군 유유지에도 무상 양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이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포천은 전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군 훈련장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경기도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유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우리 경기 북부에 좀 안정적인 어떤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 관련 연구 개발과 실험이 포천에서 이루어진다면 포천은 안보 희생의 그런 상징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방 AI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전체의 성장에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 북부 발전 전략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포천 같은 접경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저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포천과 경기 북부의 발전 과제가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정과제 포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었던 거군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이 의견을 통해 의원님의 이 의견을 통해서 좀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반영돼야 됩니다. 네. 저는 경기북부 발전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 기반 조성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GTX DEF 노선 추진, 접경지역 개발 지원 등 그리고 이제 통합 교육지원청, 미군 공여지 국가 지원 확대가 7대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15개 과제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통합 교육 지원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개 교육 지원청이 이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와 가까운 동두천 그리고 양주가 지금 통합 교육 지원청을 그렇죠. 사용하고 네. 있고요. 남양주가 구리하고 하고 구리와 남양주가 그리고 남부에는 오산과 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감사하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법사위 또 본회의장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 지역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군 공여지 국가지원 확대인데요. 사실 절실하죠. 여기 이제 동두천의 이인규 의원님이나 파주의 고준호 의원님도 미군 공여지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의정부도 한국전쟁 이후에 8개의 미군 공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7개는 반환됐고 캠프 스탠리가 지금 아직 미반환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반환이 이제 캠프 잭슨이나 그리고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 여기는 이제 반환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소유권이 완벽하게 의정부로 시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 지금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을 하려면 이 일정 정도 국방부에 지불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완벽하게 넘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의정부시 중앙로의 후보시설 유세 시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방부 관계자, 지난 7월 2일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게 이걸 좋은 방안들을 모색을 해봐라. 라는 부분들로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주,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남부에는 하남과 화성이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가 거기에 기초단체의 국방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지금 협의를 일정 정도 하고 있는 걸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하고 있는 걸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난 14일에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도성 그리고 전향성 그리고 지역 중심의 3대 원칙을 가지고 광역 정부에서도 역할을 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에서도 국정과제 민주 402의 TF를 구성하여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1차 회의를 마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은 경기 북부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전략이 처음으로 본격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동시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적경지역 개발 지원, 경기 북부 낙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삼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네. GTX나 기회발전 특구 조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조 원의 비용의 예산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분담 역할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둘째는 규제 개선의 실효성입니다. 이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같은 이런 규제가 일정 정도 해제되지 않고서는 국정과제가 힘있게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집행의 속도 문제입니다. 네. 연구에 끝나고 그 영역에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현실적인 현장에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민과 경기 특히 북부 도민에게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덧붙여서 미군 공여지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 무상 양여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시민 참여가 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70년 동안 그 희생을 했던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 주도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가 옴으로써의 18조 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네. 100만 평의 반도체 부지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지원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달라. 중앙정부에. 그리고 국가와 경기도는 이 부분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계획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우려나 어떤 제언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부 5개년 계획안 방향은 반도체나 클러스터, GTX, DMZ 등 개발 등에서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30점. 그래도 점수를 좀 후하게 못 드리는 건데요. 아까 빵점보다는 그래도 낫네요. 그렇죠. 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5개년 계획 안에 일정 재원 공개가 없습니다. 네. 일정 재원 공개가 없다라는 거는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쇼를 하겠다는 건지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30점을 좀 드렸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타 개편을 통해서 경제성만 보는 기준에서 경기 북부는 균형 발전 그리고 안보 기여를 상수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는 예타 통과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SOC 사업에 관련돼서 선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GTX라든지 KTX 순환도로를 동시에 추진해서 거점부터 먼저 깔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특구 실체합니다. 파주는 평화경제특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연합니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비유를 하자면 불이 켜지지 않는 간판에 불과합니다. 간판만 번쩍이고 안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는 거죠. 예산, 기업, 규제 특례, KPI를 부착해서 작동하는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의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경기 북부의 보상은 기회와 그리고 기반으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공개하지 않은 만큼 이 세 가지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또 명확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측의 그 점수 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뭐 보시는 시선이 그만큼 서로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아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란 새 정부의 표에 북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도민들에게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공약을 내놓은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반 후에 경기도도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현재까지 추진된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의 초안에는 26개 과제 360개 사업을 담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가 제안 사업을 받아 188건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도 오늘 얘기한 경기 북부 대개조 전략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은 새 정부가 나온 이후 발표된 첫 번째 정책이란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이 이전의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안들이 실제 얘기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큰데요. 여기서 이제 도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윤 의원님. 사실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처음 시작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게 좀 지지부진하면서 북부 대개조로 갔었습니다. 예.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이 2040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나마 2040이 이제 단기 성과 위주가 아니라 좀
장기적 비전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6개 과제, 36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시군에서 추가로 제안한 우리 188건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포천은 우리 교통망 확충과 함께 농업 R&D 센터 등이 이제 핵심 과제로 뽑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도의회의 역할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 제도 개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지역구인 포천을 중심으로 우리 GTX G 노선,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 및 우리 4호선 연장 같은 철도망 연결 사업이 좀 앞당겨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관광, 문화, 국방 드론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을 융합해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기도 국방 벤처센터와 연계한 AI 국방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리 국방 AI 산업의 거점 도시로 우리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 북부 대개발은 우리 단순한 균형 개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우리 포천 시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우리 대개발 전략이 현실로 이어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발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네, 의원님 이제 뭐 예산도 많이 이렇게 확보하시고 네. 주민 의견도 이제 경청하시고 또 중앙 정부와 협의 때도 적극적인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은 사업은 공허한 매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다음 네. 이 의원님. 예. 북부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존경하는 우리 고준호 의원님이나 또 이영붕 의원님이나 또 우리 윤충식 의원님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원님들이 156명이 계십니다. 네. 그중에서도 북부 지역의 의원 42명이 아마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북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눈이 역할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일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아까 말씀했던 기반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고 이것을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주 여건 그리고 균형 개발 그리고 미래 경제 관광 도시로서의 그러한 이런 삶의 질 전반을 바꾸는 그러한 종합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188건을 이제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겠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기존의 계획에서 플러스 새로운 그 계획이 추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역할은 분명합니다. 시군의 제안은 실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는지 그 재배분 조정하고 그리고 사업이 실행될 때 도움이 채워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끝까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책임 있게 지켜보고 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두천 의원으로서 동두천이 그 미군 공여지 말씀이 지금 꾸준히 나옵니다만 동두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반환 공여지가 전국의 70%가 동두천입니다. 약 1,200만 평 중에서 500만 평 이상이 지금 현재 미반환되어 있고 그 미반환 공여지는 지금 반환 공여지에 대한 것은 활용 계획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반환 공여지 중에서 동두천은 현재 미군이 3,500명 이상이 그 주둔하고 있고 또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도 반환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속히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하되 어떤 피해 보상,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연간 3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지역 경제에 인풋을 할 수 있도록 그 임대료 내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동두천 지역 개발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반한 공여지에 대한 그 보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이 부분을 꾸준히 책임 있게 지켜보고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요산 같은 경우에 아까 관광 특구 확대 개발을 예산을 많이 그 경기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잘 만들어져서 지역의 관광 유발 효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광 메카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고 또 GTX 신호선 반드시 동두천까지 연장되고 그리고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그 빙상 경기장을 동두천에 유치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동두천이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다시 회복되고 또 희망을 만들어가는 도시 그러한 도시로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이제는 진짜 북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민이 삶이 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도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은 20년 전 제가 취재했던 그 공여지 문제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변화가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고 의원님. 일단 2040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또 좋습니다. 이게 이대로만 추진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아마도 경기 북부가 소외된 땅이 아니라 경기 남부보다 더 발전이 될까 싶습니다. 2040에 대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좀 봤는데요.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스케일입니다. 대기조 전략은 단기 실행 패키지라면 2040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입니다. 두 번째는 범위 밀도면에 있어서 26개 과제와 360개 사업, 그리고 여기에 시군 제한 188건이 더해져서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 의견 수렴, 간담회 등 상향식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목록이 늘었다고 해서 체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도의의 역할은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연차별 재원 로드맵을 공개를 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겠다. 두 번째로는 예타 가중치에 대한 균형 안보 반영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구, 규제 특례에 대한 KPI 기한을 부착해서 알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분기별 집행률, 착공률을 공개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그림이 아니라 공사 소리로 증명이 된다. 정치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짓 없이 이행해야 되고 희망 고문을 줄여가는 역할, 경기도에 저 고준호가 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게 뻥치지 말자 이거죠. 아,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영봉 의원님. 예, 경기 북구 대개발 2040은 과거의 단순한 개발 계획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 근거에서 제도적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럼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적인 연속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고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충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6개 과제와 360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2030은 교통 그리고 산업, 환경, 문화, 복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기초단체에서 제안되는 180개의 아젠다를 지금 경기도에 상당히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9월에 도지사께서 곧 발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의회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재정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결국에는 수도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려면 의원으로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그 광역정부가 연계해서 함께 가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다.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 문제,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2040에 대해서 경기 북부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 회장님이시죠? 예, 네. 많은 부분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지난 7월 15일에 이 정담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 중심으로 이게 2040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개진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7월 18일에는 존경하는 연천의 윤종영 의원님과 고양시 이경애 의원님께서 그 정담회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경기도의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는 의정정책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는 끝나고 후반기를 좀 진행 중인데 경기 북부에도 상당히 이제 순회, 동두천, 연천, 양주시, 뭐 이런 의정부시 이런 쪽으로는 지금 순회를 해서 지역적인 현안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이제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 공여지와 GTX C 노선입니다. GTX C 노선은 2024년이죠. 1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의정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과 남북 평화 거점 육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와 남양주는 공공우련 설립과 교통망 확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은 접경지역 특화 개발과 농업 R&D 센터가 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지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핵심 과제를 위해서 경기도의회는 꾸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경기 북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그 의원들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은 시간 한 1분 정도씩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고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러브레터를 한 통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나온 공통적인 주제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는 미군 부대 반환 공여지가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에 대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도 나올 것이고 또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온 만큼 아마도 현안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국방부가 땅 장사하지 말고 기초단체 무산 양효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일예로
용산 미군 부대 반환 공여지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 개발 사업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캠프 하우즈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개발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그 큰 덩어리 땅을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온 만큼 기초단체의 무산 양혈을 통해서 개발을 이뤄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경기 북부를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무산 양혈부터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환 공여지의 무상 양형 또 정책적인 국가적인 그런 지원 방안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의정부에는 한복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을 치유하는 것만 해도 2029년에 약 예산이 한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정부시의 예산으로서는 토지를 매입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기에 고준호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무상양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주도형 개발이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GTX C노선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직통으로 수원 금정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 중간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했지만 네. 창동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직통 노선으로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다음 윤 의원님. 네,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네. 군사시설 문제가 모든 문제를 같이 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교육 발전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뭐 인구 유입을 하자 이런 것들의 제약의 첫 번째 출발점이 이 전국 최대 군사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육군단부제 무상양여 이 부분도 좀 관철됐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망 입장에서는 아까 GTX G노선과 그다음에 전철 4호선, 7호선 조기 개통. 이제 4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이 아니라 이제 좀 반영 부분이죠. 이제 연장 반영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산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게 조기 착공 지금 착공됐고 조기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포천 시민께 교통에 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탄강 세계 지질 공원이 있습니다. 정말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용암 협곡인데요.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특구 설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좀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주위를 또 국가 정원 및 더 나가서 세계 정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큰 아젠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의원님. 네, 동두천의 특성은 조금 다른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동두천은 말씀대로 반환된 지역은 진보수 훈련장 약 360만 평 외에는 미반환이 전체가 많습니다. 47%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반환을 되는 부분이 지금도 캠프 KC의 미사단 화력 여단이 약 한 3,500명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반환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빨리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으로 미군이 좀 더 이사단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있는 반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반환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또는 미반환에 대해서 반환을 촉구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고
현재 미반환으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동두천이 특수한 부분은 미반환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 이런 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북부 지역이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바톤을 우리 김동연 지사가 받아 가지고 북부 대개발, 북부 대개조,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하나 실행 단계에 와 있고 2025년 하반기 이제 9월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이 이후에는 동두천뿐만 아니고 경기 북부의 360만 도민이 정말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희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 북부의 어떤 발전에 대한 어떤 열망 어느 분보다도 다들 이렇게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 TV가 공동 기획한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 이슈 특별한 희생의 정당한 보상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경기 북부의 낙후된 현실과 그 원인,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들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까지 심도 있게 토론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토론 참여한 그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정말 그 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경기 북부가 우리 경기 북부 도민이 모두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북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길론이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기 북부 희생은 국가의 역사고 이제는 도민의 권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됐던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임기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웃들 삶에 힘이 되는 정치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남은 임기도 우리 이웃들, 도민들, 작게는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오늘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적인 예산적인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북부는 정말 희생이 아닌 이제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을 위해 경기 북부 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또한 360만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는 삶의 기반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하루빨리 실현돼서 경기 남북부의 지역 격차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